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우방TV입니다. 집안조사와 기초집안 결정하는 절차 중에서 오늘은 저층 주거건축의 기초집안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집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집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흙의 성질과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흙은 굉장히 복잡한 물체이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의 구성, 흙은 흙 입자, 흙 덩어리죠. 하고 물하고 공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에는 물과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흙에는 전당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당 강도는 건물을 지으면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그 상부 하중이죠. 상부 하중이 기초로 내려와서 기초에서 땅으로 그 힘이 전달되죠.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을 흙의 전당 강도라 합니다. 강도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흙의 투수성, 흙과 흙 사이에는 공간으로 물이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성질을 투수성이라고 그럽니다. 다짐과 안밀이라 그러죠. 우리가 토공사를 하고 나면 흙을 갖다 메울 때가 있죠. 다짐은 뭐고 안밀은 뭐냐? 다진다 그러죠. 우리가 많이 흙을 갖다 부으면 다지거든요. 그 다짐은 흙 속에 공기를 제거합니다. 공기 제거. 안밀은 다지면은 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을 빼는 것이죠. 다짐과 안밀이다. 이게 다질 때 다짐은 공기 제거, 안밀은 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치마 종류와 안밀 치마인데요. 치마는 뭐냐? 가라앉는 것입니다. 흙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가라앉죠. 똑같이 가라앉지 않죠. 건물이. 여기는 많이 가라앉고 저쪽은 적게 가라앉고 어떤 거는 가라앉지 않고 이걸 부동치마라 그럽니다. 부동치마가 일어나면 기초가 깨어지겠죠. 기초가 깨어지면 위에 기둥과 보가 성할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탄성치마, 안밀치마가 있는데 탄성치마는 적시치마입니다. 이런 모래에 물을 부으면요 바로 가라앉아 버려요. 물이 바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물로 다지면은 적시 가라앉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져도 안 가라앉죠. 탄성치마라 그럽니다. 안밀치마는 점성토는 진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진흙, 모래 알갱이가 없는 순진흙, 미세한 입자죠. 밀가루 같은 고운 입자들로 구성된 걸 점성토라 그럽니다. 100%는 그 점성토죠. 이거는 위에서 다져도 배수가 금방 안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수개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세월이 가면 자꾸 물이 빠져나간다. 장기간에 걸쳤어. 그럼 기초가 가라앉을 수가 있죠. 기초가 깨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질토는 적시치마다. 모래 성분이 많은 땅이죠. 적시치마되니까 위에서 다지면은 적시 단단해지니까 더 가라앉지 않겠죠. 그런데 안밀치마는 진흙에서 나옵니다. 흙 속에 물과 공기가 있는데 그 물이 빠지는 시간이 규모에 따라서 얇으면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걸려서 물이 빠지고 있다. 그럼 세월이 갈수록 자꾸 물이 빠지면 흙의 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초가 깨어질 수 있죠. 깨어지면은 기둥이 깨지고 보가 성할 리가 없죠. 이런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집안 액상화는 지난번에 지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모래집안입니다. 순모래집입니다. 다져지지 않은 모래집안. 그냥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래집안. 이런 땅에는 지진이나 또는 홍수에 의해 가지고 기초 부분에 물이 잠기면 모래가 쉽게 나가죠. 그 모래는 깔아앉고 없어지고 그 위에 물이 뜨죠. 물만 뜨죠. 물이 제일 가벼우니까, 흙보다 토립자보다 가벼우니까. 그럼 기초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죠. 홍수가 났을 때 순모래집안. 모래에 물을 부으면 모래가 흘러내리죠. 우리 모래 쌓아놨는 일이 흘러내리면 물을 부어보면 흘러내린다고요. 그런데 지진은요, 엄청난 요동을 치죠. 땅속이요. 그때 모래가 다 씻겨 나오고 물만 딱 올라오죠. 그럼 지하수가 막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면 지하수가 엄청 들어오는 지형이다. 이러면은 사상누각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액상하라 그럽니다. 뭐 땅이 죽탕이 되어버린다. 반죽이 되어버린다. 이걸 액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흙의 성질, 특성,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기초집안은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느냐를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장에서 말씀드리는 걸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의 구성입니다. 주상도로죠. 기둥형입니다. 기둥 형태다 이거죠. 흙이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요, 흙 입자가 있죠. 알갱이가 있죠. 그 위에는 물이 있고 일정 부분 물이 있다. 흙 속에. 그 다음에 공기가 있는 거예요. 흙에는 흙보다 가벼운 게 물이죠. 물보다 가벼운 공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흙의 구성, 주상도라고 합니다. 흙에는 물과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단강도라 그러는데, 전단강도는 흙의 가장 중요한 역학적 성질로서 기초하중이 그 흙의 전단강도 이상이면 흙은 붕괴되고 기초는 가라앉죠. 침하된다 그러죠. 또는 전도된다, 넘어가죠. 이런 걸 전단강도라 그럽니다. 기초가, 흙에 기초가 있죠. 흙이 연약하면 흙이 붕괴되고 깨어지고 가라앉죠. 이런 개념을 전단강도라 그럽니다. 흙의 전단강도. 이런 거는 밑에 있는 거는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흙의 투수성이 있죠. 흙은 아무리 잘 다져져 있다 하더라도 공곡 있죠. 구멍 있죠. 공곡이 있죠. 공곡은 그 이웃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곡 사이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성질을 투수성이라 한다. 흙에는 흙 입자가 있고 위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다. 그죠? 그럼 흙과 입자 사이에는 공곡이 있다고요. 그 물이 흐르죠. 이걸 투수성이라고 그럽니다. 점토집안의 진흙입니다. 물이 잘 흐르지 않아요. 고여 있으면은. 모래집안은 투수성이 크다 그러죠. 물이 빨리 빠지는 거죠. 물이 빨리 배수된다고 보면 되죠. 뭐 이런 성질이 있다. 진흙이라고 보고 이거는 모래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토질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면 점토집안은 뭐고 모래집안은 뭐냐? 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래 성분이 많으면 사질토라 그러고요. 모래 성분보다 진흙이 많으면 점토집안이라 그럽니다. 100% 모래집안, 점토집안. 우리가 미장에 쓰는 모래는 이거 100% 모래죠. 그 땅속은 그렇지 않다. 강가에는 이럴 수가 있다. 강가, 하천가, 바닷가에는 일정 두께로 거의 뭐 90%, 100% 모래집안이 있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짐과 안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짐은 흙 속의 공기를 제거한다. 토립자, 흙 알갱이 간의 간격을 조밀하게 한다. 이게 다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 밀도가 증가되고 지지력이 증가된다. 지지력은 이게 기초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견뎌내는 힘을 지지력이라 그럽니다.
안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흙 속의 강극수, 뭐 물이죠, 물을 빼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물은 말이죠, 모래 성분에서는 다지면 물과 공기가 금방 빠져요. 근데 진흙, 점토라 그럽니다. 100% 점토라 그러면 물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 물 밑에 있는 게 100% 점토라 그럽시다. 진흙이라 합시다.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다. 물 빠지는 게. 그럼 서서히 물이 빠지면 그 물이 서서히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마라 그러죠. 치마. 다지고 안밀하면 흙이 가라앉죠. 그 치마라 그럽니다. 가라앉는 걸. 기초를 쳐놨는데 흙이 그냥 일정 수준 이하로 자꾸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그냥 가라앉고 넘어지고 그러겠죠. 흙이 똑같이 가라앉지 않는다. 덩치마가 생기지 않는다. 흙은 복잡하잖아요. 구성이 무슨 공업 생산품 달라가지고 복잡하다고요. 여기는 말이 가라앉고 가운데는 안 가라앉고 단단하니까, 또 다른 쪽은 조금 가라앉고, 이거 부덩치마라 그럽니다. 우리가 배가 물 위에 떠 있죠. 이 덩치마입니다. 물 위에 완전히 떠 있죠, 배가. 그 배가 부서지지 않죠. 그런데 땅에 건물이 있으면 똑같이 가라앉겠습니까? 땅이 균질하지 않거든요. 어느 부분은 단단한 바위도 있고, 어느 부분은 갖다 메운 땅도 있고, 어느 부분은 좀 약한 땅도 있고, 어느 부분은 양질 풍화토 내지 풍화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하되는 게 다 다르죠. 그 허용 침하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 5cm 전으로 봐요. 5cm 전으로 가라앉아도 뭐 건물에 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치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데 상부 구조물이 균열을 가죠. 치마는 땅이 가라앉죠. 뭐 집안이 가라앉으면 그냥 지하실이 뭐 콘크리트가 깨어져서 파손돼서 구조물에 물도 새고 뭐 이런 등등 보통 문제가 아니죠. 허용 치마 이상으로 가라앉으면 구조물이 기초가 깨어지고 지하실이 터지고, 그럼 위에 기둥도 깨지고 뭐 보도 깨지고, 뭐 심하면 건물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치마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상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평지, 모래 성분이 많은 땅, 논 또는 밭, 저지대, 강가 주변에 모래 성분이 많다고요. 뭐 진흙도 있습니다. 모래 성분이 많은 땅. 지난번에 그 포항 이런 데서 지금 액상화 현상이, 땅이 막 불불 끓어오르죠. 그 현상은 지진이 생기니까 지하수 또는 지표수가 막 그 일대로 모여들겠죠. 그러면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모래는 가라앉는단 말이죠. 닫아지는 거죠. 또 퍼지고 썰려 내려가고 그 물만 위에 올라 있죠. 그럼 그 땅 속에 그 밑에 기준 밑은 그냥 죽탄이다, 물렁물렁하다, 그런 현상을 액상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밭 가운데 강가, 바닷가, 이 모래 성분이 많은, 포크레인으로 파면 푹 파지는 땅이 있죠. 모래 같은 건 푹 잘 파지죠. 이런 땅은 저지대는 액상화 가능성이 많다. 기초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 시반으로 부적당한 땅이다. 이거는 지금 풍화토인데요. 일명 뭐 마사토, 이런 모래 성분이 많으면 마사토라 그럽니다. 여의도 같은 땅 파면 마사토가 막 나와요. 모래. 그거 좋아요. 조경하기는 좋아요. 나무 심는 데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갱이도 있지만 여기 굉장히 밀가루 같은 고운 분말이 있죠. 이런 게 비율이 많으면은 물을 부어버리면 죽탕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나중에 이 마루로 나면 단단합니다. 이런 땅도 표면은 뭐 거미 가고 이랬죠. 이런 땅은 기초 집안 아니다. 또는 모래도 아니고 조개껍질도 아니고 이런 땅,
그냥 이게 뭐 사람이나 자동차 다니면 그냥 부슬부슬 소리 나죠. 이런 땅 기초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 다 걷어내야 된다. 안산 같은 데는 해변가는 위에 흙을 메웠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뻘이 나옵니다. 해변가 다 걷어내야 된다. 논밭의 흙, 이런 논밭의 흙이죠. 이런 건 다 걷어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이런 땅은 굉장히 연약한 땅이다.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상당히 흙은 표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땅이 좋냐? 자,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건 어느 부분에 야산을 끼고 있고 대지 조성을 할 때 산을 깎은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걸 풍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암 밑에는 연암이죠. 굉장히 단단한 땅이겠죠. 흙 덩어리가 바위 돌 덩어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입자가 거의 약해지면 이런 땅이 되겠고요. 적어도 기초는 이런 집안에 이런 색깔, 색조, 이런 모양의 땅에 설치해야 된다. 100% 밀가루같이 그냥 이런 덩어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땅은 점토라 보면 됩니다. 진흙이다. 그런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이걸 기준을 해서 보면 이런 정도의 색깔과 이 돌멩이 이게 입자와 색깔을 보면 이런 땅이면 기초로서 훌륭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초를 하실 때 땅을 좀 파보면 이런 땅이 나오면 아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포크레인, 이 포크레인 이 정식 용어는 백호라고 합니다. 백호, 속칭 포크레인이죠. 여기 버켓이 달려있죠. 이 바가지를 거죠. 여기 보면 이빨이 있죠. 뭐 이빨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 우량한 기초 집안으로 판정 가능한 집안은요. 땅을 팔 때 이 버켓으로 긁으면은 버켓으로 흙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긁으면 파면 일부러 담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긁으면. 근데 그 다음에 버켓 끝 모양이 이렇게 이빨이 있죠. 땅을 파면 이런 줄이 생깁니다. 잘 파지도 않습니다. 이런 땅은 훌륭한 기초 집안이다. 그런 땅이 이런 땅이다. 이런 땅에는 기초 뭐 1, 2층은 문제가 없고 5층, 10층 또는 20층도 가능한 땅이다. 물론 여기는 풍화암이고 그 위에는 풍화토죠. 뭐 이런 데는 10층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데는 10층, 20층도 가능합니다. 시험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저층 주거건물, 빌라, 원룸, 뭐 5층 아파트 이런 정도는 이런 땅에 놓으면 훌륭합니다.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땅은. 이런 땅 정도의 기초를 하면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포크레인 움직이죠. 이 흙 붙는 거 보이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흙이. 이게 만약 진흙이면 덩어리가 저리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런 땅은 노선 땅입니다. 이 풍화토입니다. 갖다 보면 흘러내리거든요. 덩어리 지지 않고 주르륵 흘러내리죠. 고르게. 이렇게 흘러내리죠. 잘 보세요.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 밑에 그냥 풍화토가 되고 풍화암이 되겠죠. 이런 땅이에요. 기초를 파면. 갈색계열. 돌멩이도 암이 깨지가, 풍화암이 깨지가 돌멩이, 모래 성분도 있고, 주먹만한 돌도 있고, 아주 그 분말이 있는 흙도 있죠. 이 100% 분말이면 이게 진흙이 되겠죠.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이런 땅이 돼야 된다. 딱 기초를 파면. 이런 거는 3층, 5층 정도는 훌륭한 기초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1층, 2층 건물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요. 뭐 이것이 4층, 5층, 뭐 연립, 빌라, 5층 아파트 이런 정도는
이런 땅이면 조금 전에 그랬죠. 훌륭한 땅이다. 2층이 아니라 5층, 어쩌면 10층도 가능해요. 이런 땅은 버리죠. 이거는 포크레인 바지를 팔면은 썩 파지는 겁니다. 썩. 이게 뭐 실터 또는 모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진흙. 진흙은 말르면 잘 안 파지는데 물을 먹으면 흐물흐물해져요. 반죽이 돼버리죠. 이런 땅에는 2층 내지 5층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런 땅은 안 된다. 이런 땅 다 걷어내야 돼. 이만큼. 밑에 단단한 땅이 있겠죠. 여기 이만큼 걷어내면 밑에 단단한 땅이 나와요. 여기도 순진흙을 걷어내면 단단한 땅이 나온다. 이런 게요. 근데 이게 너 어떻게 해요, 이게? 이 흙을 걷어내고, 이런 흙으로 갖다 메워서 기초를 할 수 있어. 그걸 치환한다 그럽니다. 치환. 그런데 이 너무 깊어요. 치환하는 깊이는 한 3m 안팎입니다. 맥시만. 여기 큰 잡석을 넣고, 그 다음 중간 잡석을 넣고, 양지를 토사를 넣고, 양지를 붕아트로 다지면 가능해요. 2층에서 5층 정도는. 근데 이게 5m, 10m 되면요. 말뚝을 박아야겠죠. 이까지 내려가야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기초 집안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무슨 강 가라 그럽시다. 여기 경치가 좋아요. 여기 집을 짓는단 말이죠. 여기 보니 흙이 좋아 보여요. 이게 만약에 다져져 있으면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1m, 2m, 3m를 파면 이 밑에 실트다. 실트는 굉장히 알갱이가 가는 모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바가지로 파면은 푹 파져버려요. 물이 들어오면 썰려 나가버려요. 지하에 기초 밑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막 들어 홍수가 나면 범람하고 또 지진시 막 지하수 올라오면 다 식혀버린다고요. 그럼 기초는 떠있죠. 공중에 떠버리죠. 이런 거는 걷어내보고 밑에 실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런 땅에 기초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데 기초하려면 말뚝을 이 실트 밑에 토 내지 붕암이 나올 때 박아야 되죠. 이게 20m, 30m, 50m 될 수도 있어요. 저 낙동강 하구 물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0년, 20년 됐나요? 이런 땅에 50m 말뚝을 박았다. 아파트 15층 짓는다. 50m 가야 이런 붕화토가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박은 거예요. 전부 다 실도, 모래 이러니까 강변이 일어났어요. 위에는 한 3m, 5m 흙을 부어놨거든요. 보기는 좋아 보이죠. 단단한 땅인데 그 밑은 아니다. 강변, 하천, 계곡 갖다 메운 땅 말이죠. 이런 거 마찬가지죠. 갯벌. 안산지방. 안산이 그 매립을 엄청나게 했죠. 뭐 수백만 평 했을 거예요. 그 아파트도 많고 뭐 많죠. 위에는 흙을 부었어요. 여기다 기초한 게 아니에요. 갯벌 밑에. 갯벌 뭐 3m 될 수도 있고 10m 될 수도 있어요. 말뚝을 다 박은 거예요. 밑에다가. 이런 땅 부분 나올 때까지 밑에 말뚝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갖다 부어놓으니까 이거 땅은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한 2, 3m, 5m 갖다 부어놓으면. 근데 그 위에 기초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물이 들어와 버리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 액상화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고 다음 편은 그러면 연약집안 치환한다 그래요. 치환. 한 3m 정도 되는 땅이 만약 연약집안이면 그 흙을 걷어내고 저 호박돌 또는 뭐 붕화암 그 상부에는 아주 좋은 붕화토를 메우고 다지면 됩니다. 그런 걸 치환한다. 흙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깊어요. 5m, 10m 되면 시환하기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뭐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말뚝을 박아야 돼요. 말뚝을. 단단한 땅까지. 그것이 5m가 될 수도 있고 10m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